여기는 정신건강이 약과 전문 이중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등등 스스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쉽게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왜소하게 태어난 체험과,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있어서 보살핌을 좀 동생에 비해 덜 받았고, 이제 그리고 스스로를 좀 보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자존감은 엄청 낮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의 저에게는 사실 만족합니다. 저는 무슨 뭘 하든 다 잘 해낼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쓸모 있고 저는 엄청나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 정도로 쓸모 있는 사람이, 나 정도로 엄청 가치 있는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 쓸모 있는 사람인데, 나는 가치는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저 자신을 좀 많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한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막 거의 어린 꼰대? 거의 모범생?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줄도 모르고 규칙에서 좀만 벗어나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일러바치고 사회성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회성 참 없었는데도 자존감은 더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자존감은 반대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오히려 그냥 사회성 하나도 없고 그냥 사회 물정 모르고 이랬던 참 한심한 중학생 시절이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궁금한 것 세 가지를 질문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버닝크루어 효과와 자존감은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지, 그리고 세 번째, 발전하지 않았던 제 순수한 모습일 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자존감이 높았으니까 결국에는 이 배움이라는 게 자존감을 해치게 만드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아니면은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지.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성함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813, 아이디가 813님이시던, 아니, 잠깐만요. 네네, 맞습니다. 책상님이시죠? 네. 책상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상님이, 내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약간 사회의 부정이었지만, 근데 자존감 오히려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네네. 네. 과연 그때 자존감이 높았을까? 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저는 인간이 주변의 어떤 피드백을 무시하고 온전한 자존감을 만든다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딱 보여주는 게 용찬우 님이죠. 용찬우 님이 본인은 난 자존감 높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네. 주변의 피드백을 눈 감고 안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신단 말이죠. 네네. 과연 이게 정말 자존감이 높은 걸까? 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책상님이 어렸을 때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안 보셨을 거예요. 왜? 그걸 마주하는 건 내가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는 안 보려고 할지라도 무의식은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님의 어떤
그 의식적인 기억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기억을 할지 모르더라도 저는 그때 당시의 책상님은 분명히 마음 한켠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부조화를 갖고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무시를 하더라도 무의식은 볼 거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 건강 그리고 자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단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자존감이 높고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일부분은 답변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또 질문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보면, 그 말을 해도 좀 안 듣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참 보면은, 이제 만약 이제 용찬우님처럼, 예를 들어 용찬우님처럼,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전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많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사회적인 계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외모도 아주 최하위권이고, 용찬우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친구가, 그런 사람, 이제, 옷도 참 못 입고, 외모도 잘 못 꾸미고,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본인이 온전히 그렇다고 이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자존감이 높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저의 경우와 같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 공통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짜예요.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풀어갈 건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가짜예요. 그리고 무의식이 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식적인 노력으로 무의식을 누르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 다 이미 그 세상에 대한 걸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들여 놓고 그 안에서 골마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불로 덮어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인이 됐을 때, 어렸을 때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성인이 됐을 때 그게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해놨다라는 비유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책상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나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단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렇게 무시해왔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미 무의식은 다 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왔고, 그런 부조화가 내 마음 안에는 쌓여 있고, 그게 지금 자존감에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간은 지금 여기 현재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늘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 반복 작동돼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there and then, 과거에서 이미 만들어진 마음이 반복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상님의 자존감에 지금 현재보단 과거에 만들어져 왔던 무언가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정신과에서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을 하는데 이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에서 하는 게 이 과거에서 만들어진 마음을 다시 해체하고 새롭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각한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마음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정신의학에서는 뭐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지금 의사님께서 말하시는 게 너무 이제 제게 너무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는 말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조금 더 생겼는데, 혹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질문을.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심리상담 굉장히 자주 다니고 이제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항상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이제 만나기로 만약에 약속을 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성일 때 더 커져요. 이성일 때. 내가 네. 만나기로 한 상대가 이성입니다. 먼저 이성일 때 이 사람이랑 그러면은 뭐 3시에 어느 날에 이렇게 만나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안 만나러 올 것 같아요. 안 만나고 올 것 같다는 그 불안이 자꾸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안 만나러 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이게 나를 버릴 것 같고, 네. 지금부터 카톡을 차단하고 나를 나갈 것 같고, 네. 내 카톡을 안 읽을 것만 같고, 그 자리에 안 나올 것 같고, 내 연락을 무시할 것 같고, 이런 불안이 너무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리 상담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마 경계성 성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고 이성 관계에서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가 조금 네. 궁금을 해서요. 네. 일단 저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계성 성격이라는 거는 좀 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맞닿아 있거든요. 뭐냐면 책상님은 지금 현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안은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책상님이 어렸을 때 그 무시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주변에서 그 책상님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주변에서 별로 그 책상님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책상님은 마음속에 그 마음의 모양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언제든 거절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지금 현재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경험, 무시해왔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때 그 책상님께서 무시했던 그 감정들을 다시 재경험하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고 보듬고 넘어가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좀 겪고 나면은 아마 책상님이 삶이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약속을 했을 때 뭔가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책상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그냥
이렇게 제가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의 심리 상담사도 이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랑 막 토론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만나 뵀던 진짜 선생님 중에 가장 그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걸 가설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지 가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다 맞는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일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게 지금 해석인가요? 이게 상담 기법 중에 해석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해주신 게 혹시 네, 그렇죠. 뭐 따지면 그런 거고, 뭐 사실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상담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원래 상담에서는 저도 상담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결국은 오늘 지금 책상님이랑 이런 이런저런 얘기하고 책상님이 지금 뭔가 약간의 깨달음을 받은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 뭐냐면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의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은 책상님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는 역할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길을 그렇죠. 전혀 몰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상담이라기보단 조금 뭔가 네. 조금 상담이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오늘 네. 많은 깨달음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